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방학이라서 굉장히 필요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방학인데도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이 답겠다. 마땅히 누려야 할 부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실 고명한 작가님을 저는 알기 이전에 사실 개그맨으로 우리 알고 있죠. 고명한 작가님을 개그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좀 비슷한 세대. 네, 근데 저는 그 개그맨 시절의 고명한 님은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본 얼굴이다 하는 정도, 개그맨이다 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책으로 이분을 이제 가까이 알게 되면서 이분에게 이런 재능이 새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이전에 사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그 책을 제가 정말 빠르게 예약을 해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인본으로 이 책도 사인본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제 지인께서 제가 고명한 작가님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사인본으로 저에게 책을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좀 공유를 해 드릴 거냐면 자발적 피로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창 시절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든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때든 내가 정말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걸 하고 나면 정말 필요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몰입해서 할 때가 있죠.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을 자발적 피로감이라고 고명한 작가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발적 피로감이 주는 어떤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을 위한 교재 연구에 아주 몰입했을 때 그때 정말 그 자발적 피로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자발적 피로감은요, 내가 열심히 수업 연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수업이 끝났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피로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했을 때 오는 피로감, 이런 피로감은 정말 우리 심신을 힘들게 하죠. 근데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했을 때 밤을 새가면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공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취미이든 엄마가 이제 그만해라 잘하고 해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해서 피로감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에 엄청난 몰입을 했을 때 오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성취감이나 스스로에게 어떤 보람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명한 작가님도 자발적 피로감을 느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치열하게 몰입해서 일을 끝냈을 때 느끼는 개운한 피로감. 이 피로는 쾌락이다. 반면 시간에 쫓겨 미루고 미루다 억지로 일을 해서 생기는 피로는 고통이다. 시간이, 돈이, 욕심이 우리에게 시킨 일에서 생긴 피로는 고통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나는 하는 일도 없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라는 말을 달고 산다. 개운하고 시원한 자발적 피로감을 느껴보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독서다. 독서를 처음 하면 고통스럽다. 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지루하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통에서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때, 책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때 고통은 쾌감으로 변한다. 독서가 고통이 아니라 쾌감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자발적 피로감을, 돈의 선순환을, 이 세상을 모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 저희 남편도 이 부분에서 자발적 피로감 되게 공감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게 적용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좀 또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글씨를 보고 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업이 다 끝났을 때 오는 뿌듯함, 나는 내가 오늘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왜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오는 뿌듯함, 그거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이 육아를 하시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든 그리고 학창 시절에 내가 뭔가 어떤 거를 몰입을 했을 때 오는 그 자발적인 피로감에서 오는 뿌듯함,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 육아를 할 때도 내가 뭔가 내 아이랑 오늘 어디 에버랜드나 어디를 가서 놀다 오겠다, 자발적으로 내가 피로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좋아서 아이와 함께 갔다 왔을 때, 그랬을 때 아이가 너무 좋아했을 때 피로하지만 뿌듯해 하면서 그날 밤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할 때도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뭔가 아이하고 놀이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오는 피로감은 너무 고통스럽죠. 특히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번뜩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이하고 인형놀이 하는 게 그렇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인형놀이를 하는 걸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니까 인형놀이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하고 인형놀이 할 때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놀아주는 것인데 그럴 때 오는 피로감은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아이하고 요런 놀이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뭐 어딘가를 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왔다. 역시 피로하지만 뭔가 그 피로감이 다릅니다. 바로 자발적 피로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발적 피로감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도 느끼는 그런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발적 피로감 느끼고 보람찬 하루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